네, 선생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네 번째 강의까지는 판서의 끝판왕에 관련된 내용, 특징, 구조, 그 연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판서의 끝판왕을 구체적으로 2차 수업 실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시간에는 판서의 끝판왕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선생님들께서 2차 수업 실현에 쓰실 수 있는 여러 꿀팁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는 2차 수업 실현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로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80%를 좌우한다. 즉 80%의 성공을 좌우한다 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께서 12월을 제발 알차게 꼭 빡빡하게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내용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위한 당부이자 부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판서의 끝판왕 특강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부터 제대로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벌써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날이 지금 12월 15일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의 계획대로 이제 1차 시험이 제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여러 아쉬움 때문에 지금 2차 시험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꼭 이 악물고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든 그렇지 않든 2차 시험 준비는 선생님들께서 분명 교단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후에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네. 그리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계획을 전체적으로 짜셨다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실현 장소를 선택을 하실 때 부득이하게 이제 조그마한 스터디룸, 노량진에 있는 스터디룸을 구하신 선생님들이 대다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조그만 스터디룸에서 이제 수업 실현을 하는 것과 실제 대학교 강의실이나 학교 교실을 빌려서 수업 실현을 하는 것은 천리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도 이제 수업 실현 초반에는 조그마한 스터디룸, 이제 상황상 어쩔 수가 없어서 스터디룸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가 워낙 이제 복작복작하고 실제 이제 경험해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수업 실현 한 사람이 수업 실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빡빡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조금 닿으신다면 동국대학교나 홍익대학교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 실현을 예약을 해서 이제 장소를 구해서 수업 실현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변에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꼭 좀 부탁을 드려서 녹칠판이 있는 강의실로 예약을 해서 꼭 강의실에서 수업 실현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수업 실현을 하는 장소 자체가 교실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흡사한 구조인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 실현을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수업 실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업 실현 하는 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환경 자체가 주는 이제 어떤 효과나 여러 시너지들은 정말 나중에 가면요 크게 정말 선생님들께서 실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수업 실현과 면접 연합 스터디 횟수는 3번에서 4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예 이제 연합 스터디를 하지 않고 애초에 조직됐던 스터디 내부에서만 스터디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제 워낙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연합 스터디로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채우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해왔던 경향성을 끌어나가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스터디 내부에서의 이제 수업 실현을 기본 틀로 잡고요. 연합 스터디, 새로운 경험과 이제 여러 다양한 피드백을 듣기 위한 연합 스터디는 3번에서
4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횟수 전후로 선생님들께서 잡아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작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쁜 일정이잖아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뭐 수업 실험 준비도 해야 되지, 면접 준비도 해야 되지, 뭐 시책도 암기해야 되지, 뭐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만드는 문제는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 만들기에 집착하지 말고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실현 예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또 필요한 부분은 판서의 끝판왕에 나타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작을 빨리빨리 이제 끝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요. 문제가 필요하다면 다른 쌤들과도 문제를 교류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로, 특히나 저희는 이제 교육청이 서로 다른 선생님들과 문제를 많이 교류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도움이 되고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서로 교류를 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문제 제작은 최소화하고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실험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스터디 쌤들과 문제를 교류하시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해상도가 깨져서 앞으로 갔다가 자꾸 뒤로 오는데요. 이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업 실현 촬영과 전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업 실현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막상 보려니 너무 오글거리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글거리는 건 한순간이고요. 귀찮은 건 역시 한순간입니다. 이 한순간 한순간을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견디시고 참아주시면요, 선생님들 12월 지나시고 실제 1차 합격하시고 1월에 그 피말리는 시기에 정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업 실현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수업 실현마다 촬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수업 실현 촬영 도구는요, 맥시멈 10,000원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스마트폰 삼각대를 팔고 있거든요. 어느 스마트폰이든 장착할 수 있는 삼각대입니다. 그거 활용하셔서 선생님들 쓰시면 되고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인 강의를 외부로 공개하기가 조금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USB 사셔서 거기다가 저장해서 선생님들 모니터링 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실현 장면도 보고 싶고 내 수업 실현도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 전사 같은 경우에는요, 전사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 실현하실 때 이제 동영상을 보고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을 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뭐 너무 바쁘셔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최소한 전사를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실현 전사할 때는 모든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쉽다고 생각했었던 강의를 미리 점 찍어 두시고 선생님들 주말이나 이제 쉬는 날 활용하셔서 전사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수업 실현 촬영본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했었던 예시인데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스터디 함께 하셨던 분들이랑 이제 공유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공유 계정으로 만들면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탑재하시고 삭제하시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실현 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김구 임용역사 카페에 지금 합격 쓰기로 지금 올려놓은 부분 중에 발췌를 해놓은 부분인데, 수업 실현 전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아쉬웠던 강의를 직접 입력하시면서 이제 돌아보시면 내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습벽이 나오는구나. 습벽이라는 것은 선생님들 자주 하시는 표현들. 저도 이게 아직 잘 안 고쳐지는데요. 뭐
그리고 이런 것들 자주 쓰시는 필요 없는 문구들을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삭제를 해 나가실 수 있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버릇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수업 실현할 때 너무 과도하게 제스처를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학생들을 호명하는데 이제 지도안을 보고 호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전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 개선해 나가야겠다라고 캐치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최적화된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시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수업 실현을 준비하실 때 계획까지 완성되고 스터디원들과도 이제 합이 잘 맞다.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가 판서희 끝판왕의 교과서 핵심 요소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판서희 끝판왕을 보시기 전에 교과서 한 번은 그래도 빠르게 통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교과서 핵심 요소만 봐도 어쨌든 이제 수업 실현 하실 때는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지만 중간에 내러티브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러티브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과서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 연결고리들을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내러티브에 채워 넣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해드리는 교과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 역사 2 전근대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재교육 2018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이 교과서를 추천을 드리고요. 고등학교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봐주시기를 권해드렸죠. 이 경우에는 지학사 교과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스들이 많았죠.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집필을 하셨던 만큼 이제 사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사례들,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주제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선생님들의 무기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사 파트입니다. 쌤, 왜 동아시아사는 두 개인가요? 네, 하나를 베이스로 하고 하나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판서희 끝판왕을 집필할 때 대부분 이제 미래엔 교과서를 보고 집필을 했는데요. 동아시아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 내용을 확인하실 때는 미래엔 교과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물론 미래엔 교과서에도 지도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도만큼은 이 출판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금성 출판사입니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 있는 여러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나타낸 지도라든지 각국의 세력 변화 그리고 냉전 체제의 성립과 그 와해 과정에 관련된 지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교과서는 이 금성 출판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베이스는 이제 미래엔으로 하시되 참고할 만한 그 내용에 해당하는 지도 파트만 금성 교과서로 쭈루루룩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서희 끝판왕 집필을 할 때 세계사 교과서도 내용은 이제 미래엔 교과서로 확인을 했고요. 또 지도 파트를 참고해야 할 때에는 이제 금성 출판사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사뿐만 아니라 각국 대륙과 지역 세계별로의 여러 지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각 세계 그리고 각 지역의 연관 관계를 지도를 중심으로 파악해 두신다면 실제 시험에 어떤 내용이 기출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해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확인을 하셨다면 그 다음엔 굳히기 작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업 실현의 기본에 관련된 내용은 김쌤께서 저수를 하신 이제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실현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동시에 이제 판서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핵심 내용 요소를 다시 한번 판서의 끝판왕으로 활용을 하시고 판서 내용 사례들을 참고하시면서 선생님들 2차 수업 실현 스터디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 실현,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실현의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실현 책과 이 판서의 끝판왕은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책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정말 높은 효율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스터디에서 활용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스터디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안이 있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도안 작성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제가 응시했던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 이제 15점에 해당하는 이제 지도안 점수가 있었는데요. 수업 실현은 정말 기깔나게 잘했는데 지도안에서 깎여서 대량으로 깎이는 바람에 이제 고배를 마시는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선생님들께서 겪지 않으시도록 지도안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도안 작성하실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도안은 무조건 길다고 채점할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지도안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 실현장에서 받아보시면요. 11줄에서 12줄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만약에 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자로 줄을 그어서 이제 칸을 나눠서 쓰면 된다. 우리 1차 시험 봤을 때처럼요. 그런데 김쌤께서도 1차 시험 보셨을 때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줄을 그어서 쓰게 된다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미 지도안 작성할 때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어진 줄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즉 간결하게 쓰는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지도안은요, 실제 선생님들 수업 실현하실 때의 일치도와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지도안에 플러스 알파로 수업 실현하실 때 말씀을 하셔도 괜찮지만 지도안에 쓰셨던 부분들을 빠뜨리시게 되면 이 부분은 감점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지도안 쓰실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시지 마세요. 간결하게 교과서 핵심 요소가 들어가게, 그리고 작성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의식 수업 조건에는 반드시 지도안에도 교과서 핵심 요소가 들어가도록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과서 핵심 요소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중요성을 지금 이미 체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안은 크게 작성 조건만 잘 지켜도 대체로 감점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시되 교과서 핵심 요소, 간결성, 작성 조건 요 세 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수업 실현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실현 만능 틀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저는 수업 실현 전 과정을 하나의 만능 틀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 모두 다요. 그리고 자신만의 무기가 드러나도록 선생님들께서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시책을 반영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나타나 있는 꿈담 역사 교실, 꿈담 역사 노트 이런 용어들을 활용해서 저만의 무기로 삼았었고요. 시책을 반영하는 코너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 두드림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시책을 열심히 활용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를 어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징적으로 선생님들만의 무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수업 실현에서도 시책에 관한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플러스 가산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봤습니다. 또 역사적 감정이입과 역사적 판단력을 유도하는 장치를 선생님들께서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파트에서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지금 유관순 열사가 막 소리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떠볼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자료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질문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실감나게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넣어 놓는다면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주목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사례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 제가 현직에 와서 이제 학생들한테 비유해줬던 내용인데, 이제 강화도 조약의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에 해당하는 파트에서 최애국 대우라는 내용이 이제 다수 등장합니다. 근데 중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이 최애국 대우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A 학생이 있으면, 자, A 학생한테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상점을 1점씩 준다라는 내용을 조약에 규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B 학생한테 상점 1점을 이 A 학생이 받았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똑같이 다음 시간에 A, B 학생 모두 상점 1점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방식이 최애국 대우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최애국 대우의 뜻부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례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학교에 맞는 그런 현실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선생님들께서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실 배치도를 구상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일단 자신과 친숙한 이름들, 가족과 친구 이름으로 구성을 해 두시고요. 교실 배치도와 모둠을 미리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실제 수업 실현하실 때 적절하게 해당 위치에 선생님들께서 손짓을 하시면서 호명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장면들을 연출할 준비를 해 두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책을 반영하는 모둠 이름을 정하면 좋고요. 예를 들어 두드림 모둠, 민주 모둠, 평화 모둠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로 설정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안 작성 조건이나 수업 실현 조건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인데요. 5개념을 가진 학생, 그리고 이를 보완해주는 학생들은 실제 선생님들 주변 지인 중에 커플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커플 이름으로 구성을 해두시면 훨씬 기억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역사 이끄미 학생, 그리고 우수 사례를 대표하는 학생과 미흡 사례를 대표하는 학생,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선생님들께서 호명하실 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은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저는 제 지인 중에 굉장히 말이 많은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을 질문이 많은 학생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반영해서 교실 배치도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는 면접에 관련된 책이 면접 레시피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면접 레시피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면접 레시피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서울로 면접, 사이다 면접 이런 내용들에 관련해서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한 권에다가 선생님들의 면접 준비 내용들을 단권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들께서 면접 답변하실 때 소스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단권화를 해놓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기도 편하고 나중에 암기하실 때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면접 답안을 별도로 이제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책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만약에 면접 질문에서 3가지를 물어본다면 시책에 관련된 부분은 1가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2가지는 나만의 답변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면접에 대한 감이 없어서 모든 내용을 나는 서울시 교육청이 원하는 인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다 시책으로 구성을 했는데 너무 뻔하고 또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책 내용은 1가지 정도로만 어필을 하시고 나머지 2가지는 선생님들께서 내가 실제 학교 현장으로 간다면 나는 어떤 답변을, 어떤 실제적인 조언을 아이들에게 해줄 것인가, 어떤 실제적인 내용으로 나는 학교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를 구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 내용이 나만의 답변으로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제 합격 수기에도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역시나 중요한 게 수업 실현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특히나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학원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스킬과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흔히 이제 날아다닌다고 표현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이 면접만큼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답변할 만한 기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면접은 베이스에서부터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면접에서 선생님들께서 승부수를 던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 역시 수업 실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연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즉답형과 구상형이 있는데 즉답형에 대한 임기응변을 향상하는 방법은 역시 연습뿐입니다. 12월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씩은 꼭 1시간씩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상형 문항 작성 시간 포함해서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시험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차 시험장 모습을 이제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 도착해서 제가 촬영했던 부분들을 실어놨는데, 시험장인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서 미리 핫팩으로 몸을 녹이시고요. 시험장 둘러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이제 설 거니까 내가 저 자리에 쓴다면 나는 가장 처음으로 어떤 내용을 답변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제스처로, 그리고 어떤 판서 내용으로 이 칠판에다가 나의 수업 장면을 그려 넣을 것인가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수업 실현장에서 분필이 한 가지 색깔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두껍게 중요한 부분들을 덧칠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도 선생님들께서 잊지 마시고 해당 부분에서 색분필이 없다면 어떻게 나는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실제 수업 실현장과 이제 면접장에 나타나 있는 이제 구조도인데요.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초시계가 나타나 있죠. 대체적으로 크기는 저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응시했던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동쌤의 성장 공간이라는 블로그에 이름만 치셔도, 네이버에 이름만 치셔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접속하시면 지금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별표로 돼 있죠. 동쌤의 임고일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약 1000여 개의 게시물들이 있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년 기준으로 거의 다 업로드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설명해 드릴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실어놨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내용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위한 조언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선생님들께 조언을 드릴 입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은 시험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들 제발 굳이 스스로를 일부러 깎아내리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교단에 나가셔서 약 25명에서 30명에 가까운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실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수업 실현이든지 면접 준비하시면서 가슴 속상한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러면 어때? 괜찮아. 난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생각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그맨 유세윤 씨가 했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말을 꼭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면서 선생님들 멘탈을 다독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시는 이 습관,
이 습관이 선생님들의 멘탈을 굳건하게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저는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오시기를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서의 끝판왕 많이 사랑해주세요.